인종차별은 사람들의 집단이 외모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 행동,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당신 한국인이지? 말로 할 때 당장 나가 한국인 민폐라며 쫓아내던 카타르 아시안컵 식당 주인이 3초 만에 태세 전환한 이유. 여기 카타르 관광청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들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하도 민폐를 끼치고 다녀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인데, 그렇다면 그는 대체 어떤 장면을 보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 출신의 카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타르 관광청 소속으로 현재 카타르 아시안컵을 맞아서 숙박 및 외식 단지에서 문제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어를 전공한 저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심히 관찰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기를 보러 온 중국인 관중들은 카타르 현지 관광객들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중국인들은 도저히 통제가 안 되기로 유명하거든요. 아무래도 몇몇 사람들은 중국은 이미 아시안컵에서 예선 탈락했는데 대체 이미 집으로 돌아간 중국인 이야기를 왜 하냐고 물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중국인들은 아직도 카타르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할 줄 알고 결승전 티켓까지 전부 예매해둔 상태거든요. 모두의 예상대로 중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 차례의 승리도 득점조차 거두지 못한 채 진작에 예선 탈락해버렸지만 아무튼 상당수의 중국인들은 카타르에 남아있는 상태죠. 문제는 이렇게 남은 중국인들은 카타르 이곳저곳에서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아시안컵 예선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 국기가 그려진 유니폼과 대형 중국 국기를 들고 다니며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티내고 다니곤 했는데요. 이들은 중국인이 세계적으로 대우받는 줄 알았는지 자신들은 중국인이니 함께 놀자며 여자들을 꼬시려고 한다거나 식당에서 당당히 서비스 음식을 요구한다거나 하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보를 이어나가기도 했죠. 당연히 중국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중국인들 때문에 발생한 수많은 민원들을 처리하느라 저희 관광청 측만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1년의 경험을 통해 중국이 전 세계의 왕따나 다름없는 국가라는 것을 인지한 중국인들은 이제 한국인을 사칭하면서까지 이곳저곳에서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갑작스러운 한국인에 대한 민원 증가로 인해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껏 한국인에 대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제가 보기에도 한국인들은 매우 신사적이고 멋진 사람들이라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문화와 음식은 문화적으로 다소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중동 지역에서마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도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죠. 중동이 이 정도면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안컵 출전국들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좋아해서 안달일 텐데 이러한 한국인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다니 이건 아무리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을 제기한 식당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민원을 해결하러 온 저를 본 식당 주인 아저씨는 이성을 잃고 한국인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며 입에 개거품을 물며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가 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 갔고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는 이곳에서 수십 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만큼 매너 없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근처 유적지를 훼손하고 있었는데 유적지에 낙서를 하거나 훔쳐가는 걸로도 모자라 멀쩡한 화장실을 놔두고 골목길 곳곳에 소변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날씨가 덥다고 상의를 가슴까지 까고 다니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카타르에서 상해 탈의는 감옥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범죄인데도 한국인들은 늘 애매하게 반쯤만 상의를 탈의해서 경찰들도 주의만 줄 뿐 마땅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은 낙타를 학대하며 못살게 군다는 거였는데요. 이들은 멀쩡한 낙타를 때리거나 이상한 음식을 주며 자신들끼리 시시덕거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카타르 현지인들이 주의를 줘도 이들은 늘 압도적인 숫자만 믿고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며 카타르인들을 무시하며 비웃어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식당 주인의 말을 듣고 그간의 의문점들을 얼추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런 짓을 할 사람들은 중국인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유학에서 경험한 중국인들의 특징을 떠올려 봤는데요. 이후 저는 그들의 스타일이 어땠냐며 머리를 하도 안 감아서 온통 떡지진 않았는지, 몸에서 며칠은 안 씻은 냄새가 나지는 않았는지 등을 물어보며 아무래도 그건 중국인들일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맹렬히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들은 분명히 머리가 기름지고 냄새도 무척이나 많이 났지만 분명 한국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몇 명은 태극기를 두르고 있었고 번역기를 들이밀며 자신들은 한국인이니 서비스로 카타르 전통 음료인 카라크를 인원수대로 줄 수는 없냐고 진상을 피워댔다고 했죠. 10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음식은 단 2개만 시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저씨의 이러한 확신에 찬 발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은 절대로 이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은 관광청으로 내려온 문서를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수는 세계 최하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적으며 이러한 한국인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도는 이들의 강력한 여권 파워만 봐도 알 수 있죠. 또한 한국인들은 아시안컵 대회에서도 매우 훌륭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은 이번 조별 예선에서 그들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몇 차례 받아들여야 했지만 한국인 관중들은 늘 침착을 잃지 않고 선수들을 응원해 주었고 경기가 끝난 후에 자발적으로 경기장을 청소하고 가는 등 끝까지 매너를 지키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시끄러운 중국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국 선수들을 욕하던 중국 관중들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한국 경기가 끝나면 딱히 청소할 것이 없어서 청소 인력들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지만 중국 관중들은 전 세계의 축구 팬들 중에서 가장 관중석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가곤 했고 중국 경기가 있을 때면 항상 평소 청소 인력의 2배나 투입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인들이 세계에서 중국의 처참한 입지와 이미지를 알아챈 뒤 세계에서 가장 이미지가 좋은 한국인 행세를 하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은 청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라며 뉴스에 나온 쓰레기를 치우는 한국인 관중들에 대한 영상을 못 봤냐며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떡지고 샤워도 안 한 채 외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식당 주인은 중국인이 왜 굳이 한국인 인척하겠냐면서 도톰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다른 민원에서도 이러한 답답한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됐죠. 특히나 중국인들은 한국인 인척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들에게 집적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에 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제 경험을 살려서 한국인 인척하는 중국인들을 속아내고 이러한 과정들을 전부 동영상 촬영해서 한국인 구별 가이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가이드를 축구 관중들이 올 법한 호텔이나 식당 등에 배포해서 중국인들이 더 이상 한국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죠. 일단 저는 한국 남자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키가 크고 체격도 큰 사람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한국 여자들은 예쁘고 세련된 패션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를 반대로 하면 딱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부분을 토대로 이들을 구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재밌게도 이 방법은 완전히 맞아떨어졌는데 아무리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어도 촌스럽게 생기거나 딱 봐도 며칠은 안 씻은 것 같으면 어김없이 중국인이었거든요. 저는 여자가 싫다는데도 계속해서 엉겨붙는 가짜 한국인들을 수없이 목격했고 이들에게 중국어로 뭐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바보 같은 중국인들은 한국 옷을 입었음에도 꼭 중국어를 사용하며 답변했죠. 제가 그러한 모순을 지적하며 대체 중국인이면서 왜 한국인인 척하는 거냐고 묻자 이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뒤늦게 중국어를 못 알아듣는 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저는 이들을 이미 촬영한 후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중국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며
받지 말아야 할 혜택을 받는 장면들을 모두 촬영했는데요. 영상을 찍으면서 한국인에 대한 인기는 제 생각보다도 훨씬 많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에게 속아서 서비스 음식과 음료를 털려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가 중동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일련의 영상들과 함께 한국인과 중국인의 특징을 소개한 책자를 저희 관할 영업소들에 배포했고 놀랍게도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었습니다. 이후로 한국인에 대한 민원이 아예 사라졌거든요. 그렇게나 한국인들이 카타르를 망치고 있다느니 한국인은 야만인이니 하던 식당 아저씨는 이내 한바구음을 지으며 한국인만큼 친절하고 매너 좋은 사람도 없다며 연신 미소를 보였는데요. 그는 아시안컵 개막 전부터 웬 키도 크고 잘생긴 동양인들이 보이기 시작하길래 어디 나라 사람인가 궁금하던 차였는데 제 가이드를 보니 그건 전부 한국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래 통계적으로도 서아시아 사람들이 동아시아 사람들보다 키와 체격이 훨씬 큰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동아시아 사람들임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냐며 매우 놀라는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늘 조용하게 식사했으며 식사를 한 뒤 테이블까지 전부 휴지로 깨끗하게 닦아놓고 현금을 내밀 때도 두 손으로 교양 있게 내밀었다며 침을 튀겨가며 말을 이어나갔는데요. 또한 한국인들은 계산을 하려다가도 직원이 바쁘면 늘 조용히 기다려주며 직원에 대한 매너를 보여줬다며 중동 사람들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매너 있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건 시끄럽고 각종 냄새까지 풍겨올 뿐만 아니라 돈을 던지듯 주고 직원을 마치 하인 부리듯 교양 없이 대하는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다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아저씨는 그동안 자신이 한국인들에 대해 오해해서 너무 미안하다며 요즘 한국인들만 보이면 사죄의 의미로 서비스 음료라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식당 주인 아저씨는 오히려 공짜 음료를 달라며 고집을 부려대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서비스 음료를 받으면 꼭 돈을 지불하려고 해서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며 기분 좋은 불평까지 하셨죠. 역시나 한국인들이 그럴 리가 없던 거였습니다. 또한 카타르 전통 의상을 판매하는 아주머니도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녀는 원래 한국인들은 떼거지로 몰려와서 날씨가 더우니 물 한 잔만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옷을 구매한 뒤 사진만 찍고 환불하러 오는 등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진상짓을 한다며 불평을 하던 아주머니였는데요. 역시나 제 책자로 인해 오해가 풀린 아주머니는 한국 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얗고 예쁘냐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한국 여자들은 예쁜데 마음씨까지 고와서 인사성도 밝고 무엇보다 억지를 부리는 법이 없어서 좋다고 하셨죠. 특히나 아주머니는 한국인들의 동안 얼굴과 좋은 피부를 매우 부러워하셨는데요. 한국인들은 자신의 딸뻘처럼 생긴 여자들이 알고 보니 자신의 동년배였다며 저보고 한국인들의 동안 얼굴의 비결을 물어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비결은 바로 유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차마 그러한 절망스러운 답변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카타르의 상인들은 점점 한국인들을 환대하고 중국인들은 아예 입장조차 거부하는 곳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더해 한국 대표팀이 꼭 결승까지 진출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래도록 카타르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며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보통 문화만 융성하지 시민의식은 문화 수준에 전혀 못 미치는 국가들도 많은데요. 한국인들은 그들의 수준 높은 경제와 문화 수준에 맞춰서 시민의식 수준도 매우 높았고 이러한 한국만의 강점은 모든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을 좋아하게끔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갈등 상황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중국인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대체 저희의 비밀스러운 자료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들이 한국인인 척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카타르 같은 소국이 감히 중국인을 방해하는 거냐며 뻔뻔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더라고요. 심지어 그중 한 중국인은 저희 부서를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는데요. 그는 영어나 아랍어를 전혀 못하면서 내뜸 와선 중국어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제가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중국어를 듣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아니, 중국인들을 초대했으면 마땅히 세계 공용어인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들은 왜 중국인들을 차별하는 거지?
감히 카타르 같은 가난한 소국이 대국인 중국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야? 우리에게 푸대접을 한 것을 중국 정부가 알면 카타르를 가만히 둘 것 같아? 저는 이 뻔뻔한 중국인의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먹고 이 중국인을 샅샅이 털어보기로 했죠. 그리고 알고 보니 이 중국인은 호텔 예약도 안 하고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카타르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호텔 예약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중국인이 위조를 했는지 편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불법이고, 아무래도 이 중국인은 돈이 없어서 매번 노숙을 하면서까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남의 나라에 왔음에도 숙박을 할 돈조차 없는 중국인이 어떻게 카타르 보고 가난하다느니 후진국이니 하며 모욕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중국이라면 학을 떼고 그를 곧바로 경찰에 인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중국어를 잘하는 제가 중국인인 줄 알았는지 같은 동포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울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중국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까지 폭로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카타르 내의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인들만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퍼지게 되었고, 한국인인 척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한 거라며 실토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에 속해 있는 나라기도 해서 이건 딱히 거짓말도 아니라며 헛소리를 해댔죠. 저는 공짜라면 나라까지 파는 중국인들의 치졸함에 학을 떼버렸고, 그렇게 그를 경찰에 인계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중국인들은 한국 대표팀이 토너먼트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카타르에 남아 한국인 행세를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카타르인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있는 한국인들이 오래오래 카타르에 남기를 희망하고, 한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선전해서 꼭 카타르와 결승전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가짜 한국인들을 박멸할 것이고, 카타르 국민들도 한국 대표팀에게 많은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문명화된 행동 문화와 항상 연장자 또는 전임자의 역할을 지지하는 문화를 통해 입증됩니다.